지난주에 대만 여행을 다녀왔고요.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스카이 라운지에 갔고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음식들은 거의 없었고 이제 남아있는 빵이랑 뭐 나초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라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항은 이렇게 굉장히 한적합니다. 아마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2시 반 새벽 비행기를 탔고요. 예매를 잘못해가지고 낮 2시인 줄 알고 예매를 해서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출국하는 모습이고,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대만 공항은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살짝 약간 김포공항 같은 느낌을 받았고, 아무래도 새벽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바깥이 어둡습니다. 노숙을 하다가 날이 밝았고요. 아침 첫 차로 이제 타이베이 메인 시티인가 거기 출발하는 MRT를 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타이베이 중앙역으로 누르면은 150달러 대만 달러로 갈 수 있고요. 이렇게 보라 색깔을 태그하면은 이렇게 지하철처럼 탈 수 있습니다. 약간 김포공항 쪽 약간 인천 지하철 철도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타이페이 메인 중앙역으로 가는 MRT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여행할 수 있게끔 편하게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바깥의 풍경은 그냥 시골 같았어요. 한국에 있는 시골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대만에 온 느낌이 안 들었다. 타이베이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심원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을 갈아탈 겁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지하철 카드가 필요한데 세븐일레븐에서 팝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삼각김밥이랑 이런 밥들도 팔고, 이렇게 샌드위치랑 음료들은 기본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과일 주스랑 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편의점과 다르게. 이렇게 라면들도 다 신기한 라면들이 많이 있었고, 빵들도 조금은 저희보다는 고급스러운 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카드, 이게 이지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디자인들을 골라서 사서 카드값은 100달러 안에 충전해가지고 쓰는 방식입니다. 저는 반하는 라인 BL이라는 파란 색깔 라인을 타고 한정거장 이동합니다. 지하철은 내부는 약간 옛날 느낌의 지하철이었고요. 지하철 좌석은 조금 특이했어요. 살짝 뉴욕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오래된 느낌인데 청결했습니다. 심원역에 내리면 이렇게 지하철역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심원역 6번 출구로 나오면은 이렇게 레인보우 색깔 횡단보도가 있고, 약간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H&M, 나이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가 이때쯤이 새벽 6시 한 50분쯤 됐었을 거예요. 급행을 탔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급행을 타지 않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골목 쪽을 가는데, 호텔 가는 골목 쪽인데 조금은 대만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자, 이쪽에 제가 머물 호텔인 시멘 에어라인 호텔 8층이고요. 새벽의 거리들은 이렇게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나름 깨끗했던 것 같아요. 호텔 1층에 있는 음식점이 굉장히 일찍 열었는데 제일 유명한 걸 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전병을 줬어요. 저거 밑에는 소이소스인데 짭짤한 소스에 찍어 먹는 전병 같은 거고, 안에는 치즈랑 베이컨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맛은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프론트에 왔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체크인을 못했고, 에어라인 호텔에 맞게끔 약간 항공 느낌의 이런
창문이 아닌 창문이 있어요. 이건 창문이 아니고 그냥 데코입니다. 이렇게 7, 8층을 쓰고 있고요. 시간이 남아서 약간 낮에 심원역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조금 많아졌어요. 살짝 뭔가 번화가 느낌이 많이 나죠.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빵이 좀 다르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빵돌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커피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차랑 주스 종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세지도 팔고, 세븐일레븐 김밥도 팔고, 여기서 라면들이 있는데 여기 바로 밑에 나오는 파란 색깔 요거, 이 제품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라면 김치 봉지 라면이 있어요. 먹어보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라면이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호텔 가는 길에 다 줄 서서 뭘 먹고 있길래 이건 뭐지 해서 먹어봐야겠다 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 곱창국수라고 하던데 이렇게 퍼가지고 고수를 얹어가지고 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이 없었고요. 평점은 높더라고요. 체크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의자 보이시죠? 약간 비행기 컨셉에 맞게끔 되어 있고 욕실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호텔이라 그런지 이렇게 바깥의 풍경도 뭐 나쁘지 않았고 개방감도 있고 환기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곰팡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여기가 7, 8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층인가? 그쪽에 춤추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잘 때는 괜찮다라는 지배원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비가 왔었는지 땅이 젖어 있었고 저는 다행히 비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진짜 명동스럽다? 거의 명동과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건물들, 이런 골목들이 약간 명동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고, 이런 거 이런 빨간색. 저녁으로는 이제 무떡이라는 것, 약간 쌀로 만든, 약간 뭔진 모르겠어요. 이쪽 이름이 천천 뭐 어쩌고 있는데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른 걸 골랐는데 이 무떡이 가장 유명하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싸고 한 50? 그러니까 2,000원, 3,000원쯤 하는 가게였고, 돌아오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고기 불판이 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무떡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구글 지도에서 유명한 데 왔는데 여기는 튀김집이고요. 이렇게 어묵이랑 옥수수, 고기, 감자튀김 이런 것들을 고르면은 직접 그 자리에서 튀겨가지고 주는 건데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2, 3,000원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당. 저는 베스트에 있는 것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골랐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튀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저는 지금 금액이 235니까 뭐 한 10,000원 이하 돈이고요. 여기 이제 행복당인데 여기서 이제 치킨 쪽을 튀겨주기도 하고 저쪽에서 이제 털을 직접 만듭니다.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유별날 수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호텔에 와서 먹어보도록 합니다. 자, 닭 엉덩이살인가? 그거랑 닭고기랑 그다음에 두부튀김, 그다음에 새송이 볶음, 새송이 튀김이랑 그다음에 행복당인데 행복당은 영상을 못 찍었는데 한 번 더 갈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역구경 한번 해줍니다. 여기 접혀있는 이제 파라솔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좀 변하게 됩니다. 저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 건물은 레드하우스라고 구글에 나와 있는데 약간 무슨 역사적인 건물인 것 같았어요.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이뻐가지고 한번 찍었고, 여기 광장들도 좀 넓게 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횡단보도도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먹으러 가는 곳은 이제 여기는 가는 길인데 조금 대만스러운 골목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늘막이 잘 돼 있어요. 건물들 사이에서. 그래도 덥습니다. 동파육 버거랑 동파육 덮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이름은 뭐였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요리해 놓은 동파육에다가 덮밥을 해 먹거나 이제 버거를 해 먹는 집인데, 이쪽에는 이제 빵을 쪄주는 곳인데 이 빵이 꽃빵같이 생겼는데 꽃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시킨 건 버거랑 덮밥입니다. 이 오이가 은근히 잘 어울려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두부 같은 거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고기가 부드러움이 장난이 아니고 간이 적당히 배어있고 위에 있는 고추랑 약간 잘 어울려요. 정말 괜찮은 거고, 대만에서 가장 맛있었던 버거는 맛있는 건 타이완 버거. 이 고수랑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여행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주스 종류랑 뭔가 과일 음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어봐야지 했는데 영어로 안 써 있어서 힘들었고, 저는 무난한 딸기 주스를 골랐고요. 이렇게 이지카드 짱구도 있고, 이렇게 고리 모양은 200달러인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편의점들마다 좀 다르니까 좀 구경해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줄이 이렇게 또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줄을 쓰지 않았고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수박 주스랑 파파야 주스를 시켰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시켰고, 호텔에 와서 한 번씩 이제 시음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딸기 주스는 그냥 물맛 딸기라서 비추고요. 맛이 없습니다. 수박은 수박을 퍼먹고 남은 물 그런 맛이고, 파파야 주스는 맛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간 곳은 이제 예스진지라는 보통 투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버스 투어 이제 보통 하루 종일 12,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금액인데, 저는 스펀역을 따로 가고 싶어서 우버로 이제 택시를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바깥의 풍경들은 정말 경기도 같아요. 그냥 경기도구나, 그냥 경기도 같아요. 뭐 대만이구나라는 걸 못 느꼈고, 도착했더니 이렇게 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위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풍등 같은 거를 이제 적어서 날리는 이런 기찻길입니다. 규모는 되게 작고요. 이렇게 적어놓은 걸 들고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안에 이제 열기구처럼 날려보내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땅콩 아이스크림이 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따 먹어보도록 합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해봤는데,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것들을 다 태우고 쟤만 남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차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튀김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팔았고, 정말 가평 같은, 양평 같은 그런 곳입니다. 냉장고 위에 있는 더위에 지친 고양이를 눌러봤는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세지도 팔았는데 먹어볼 걸 그랬어요.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제 기차가 온다는 얘기고,
땅콩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퍼주는데 땅콩 모시기를 갈아서 이렇게 줘요. 뭔가 남매 같은 느낌이죠. 아이스크림이 뭐 대수냐 싶었는데 줄을 서길래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장갑을 끼는데 아이스크림 낄 때는 장갑을 끼지 않았죠. 고수를 넣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고수는 오케이죠. 아이스크림에 고수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으로 뭐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겉에는 이제 부드러운 빵 같은 거고 한입 베어 물었는데 이 고수랑 아이스크림이 너무 잘 어울려요. 땅콩이랑 잘 어울리는 건지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리는 건지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이렇게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리미리 알려주고요. 이렇게 스펀역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녁에는 이제 large fried chicken이라고 닭다리살을 약간 넓게 펼쳐놓은 야식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영상을 찍은 줄 알았는데 안 남아 있었어요. 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야시장을 갔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야시장 입구에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요. 이게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몇 개 주워 먹는 정도가 되었고요. 요거 줄 엄청 솟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항상 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 명, 두 명씩 양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나마 이거 하나 먹었는데 약간 떡에다가 약간 인절미인지 약간 흑임자인지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빙수가 있죠. 그러면 약간 떡빙수, 인절미 흑임자 떡빙수 같은 건데 이건 다른 거죠. 떡이 굉장히 맛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먹어볼 만하다. 자, 이런 수박 주스나 여러 가지 주스들도 팔고 이런 만두도 팔고 이렇게 고기도 팔아요. 여러 가지 주스가 굉장히 많이 팔아요. 여기는 뭐지? 모르겠어요. 그냥 찍어봤어요. 오, 프라이드 오레오. 이상하게 손이 안 갔어요.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찍기만 했고 줄이 서 있는 곳은 엄청 서 있고 아닌 곳은 또 없어요. 여러 가지들을 많이 팔았는데 남겨두자 하면서 영상은 찍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라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삼김, 그 다음에 이거는 펑셔널 요거트라고 써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타이완 맥주 이렇게 시켰습니다. 요거트 맛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소화를 잘했고 신기하게는 얘네는 컵라면에 선이 없어요. 선이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DIY해서 먹으라는 건데 이게 소스 있고 분말이랑 액상 소스 있고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네, 왼쪽이랑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훨씬 맛있어요. 왼쪽은 이도 저도 아닌 맛인데 뭔진 모르겠고 이렇게 김밥을 넣어서 먹었는데 김밥도 그냥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우육면을 먹어봐야겠다 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U2라는 건물, 이 건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뭔가 음식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건물에 들어갑니다. 약간 옛날 건물에 있는 상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하에 가보니까 약간 여의도에 있는 지하상가 맛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요. 모양도 똑같아. 딱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하 1층 걷다 보면은 이 아저씨 지나가면은 지나갈게요. 이렇게
바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슨 집인지 까먹었는데 우육면 파는 집에서 구글에서 평점이 높아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안에는 훨씬 넓었어요, 생각보다. 혼자 왔다고 하니까 조그만한 테이블을 줍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봤는데 한글화 잘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육면, 그 다음에 만두, 그 다음에 마장면을 시켰고, 이렇게 밑반찬들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거 꼭 먹으라고 해가지고 오이를 시켰습니다. 우육면 이미 나와 있네요. 우육면이 두 가지가 있대요. 맑은 우육면이 있고 되게 짭짤하고 진한 게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 가게는 맑은 걸 파는 거였고 정말 맛이 없어서 먹다 남겼습니다. 이거는 마장면이라고 하는데 땅콩버터 면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는 완전 취향 저격이었고, 우육면에 올라있는 고기는 되게 두툼하고 부드럽고 맛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기만 골라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이 한 점 먹으면은 이렇게 싹 리셋되고, 만두는 양꼬치집에서 서비스 주는 그런 만두입니다. 특별할 건 없고요. 가운데 있는 소스는 만두 찍어 먹는 약간 마라 소스, 매운 소스입니다. 매운 소스를 혹시나 해서 우육면에 넣어봤는데 역시나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빼놨고, 맛있게 먹던 마장면을 여기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비벼 먹어봤습니다. 근데 훌륭해요. 기본이 맛있으니까 살짝 매콤해도 맛있다. 근데 옆에는 다른 제형의 면을 골라가지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저걸로 고르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운이 좋게도 줄이 엄청 서 있었어요. 저는 바로 들어왔는데 줄을 엄청 서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나와가지고 도너츠 가게가 또 유명하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도너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뭘 발라줘요. 하얀 색깔. 설탕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먹어보니까 설탕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못 찍었던 행복당 버블티. 줄이 많이 생겼어요. 이번엔 기다렸고, 이렇게 펄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시키면은 밑에는 되게 막 뜨끈뜨끈해요. 위에는 이제 얼음이랑 우유인지 뭔지 들어가가지고, 두유인가? 되게 약간 차갑고 약간 이게 따뜻하면서 시원한 음료를 먹는 특이한 게 있고요. 어제는 했던 요 펄 제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행복당이랑 도너츠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한 손으로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어져가지고 다시 영상 찍었습니다. 찢어가지고 먹었는데 이 하얀 색깔이 생각보다 안 달아서 좋았고, 요 행복당 버블티는 정말 덜 달고 이 펄이 정말 맛있어요. 약간 떡같이 쫄깃하면서도 떡 같지는 않고 부드러운데 뭐 그래요. 약간 뭐 정말 이런 게 펄이구나 라고 느끼는 신세계였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맛있어요. 한국에선 버블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와서 먹자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른 버블티 집도 많이 갔는데 안 찍은 이유가 여기만큼 맛있지가 않았어요. 아까 중간에 나왔던 그 파라솔들이 낮이 되면은 펴가지고 플리마켓을 합니다. 둘러봤는데 사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만 했고, 여기 무슨 알코올 음료를 시음하는 것 같은데 별로 땡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레드하우스라는 곳이고 여기 앞에도 같이 플리마켓 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한번 찍어주고, 뭔가 역사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빨래가 많이 생겨서 빨래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80 정도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고, 옆에 세제를 팔 수 있는 자판기가 있어요. 세제 종류 2가지.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는 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방.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동전 교환도 되고 세제도 나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넣고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뭐였지? 여기도 까먹었어요. 약간 대만 여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별관이랑 본점이 있는데 여기가 별관이고요. 본점에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별관으로 왔고, 별관에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넓어가지고 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주문을 받았고,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춘장 돼지 채썬 고기 볶음 요거 하나랑 파볶음 왼쪽에 있죠, 180. 그 다음에 튀김 생두부 이렇게 3개랑 그 다음에 공깃밥이랑 시켜서 먹었습니다. 현금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메뉴판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좀 일찍 갔거든요. 그동안 두부가 나왔어요. 오이도 추가했고요. 이 두부가 여기서 제일 맛있었어요. 두부는 안 남기고 싹 다 먹었고, 이렇게 약간 순두부를 튀긴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았어요. 계속 먹어줍니다. 자, 파볶음이라는 요리가 나왔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되게 막 군침 돋는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근데 더 별로인 건 춘장 돼지볶음. 더 별로예요. 거의 먹다 남겼어요. 파볶음도 남기긴 했어요. 밥은 우리나라 밥 같다. 건조기를 돌리러 왔는데 이게 세탁 올릴 때 왼쪽에 두는 곳이고, 이렇게 잠그는 거, 이렇게 이런 방법. 누가 이걸 보고 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가주는 거고, 건조기를 돌리는데 $10당 5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건조기는 30분 정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건조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버블티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곳이에요. 티를 고르고 우유를 고르고 주스를 고르고 펄도 골라줍니다. 약간 서브웨이 같은 느낌? 이렇게 차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기계들. 뭔가 에스프레소 같은 기계인데 에스프레소 기계는 아니고 이 차를 압착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김도 나가지고 이렇게 차가 나오면은 체에 걸러가지고 이 차를 씁니다. 가격도 꽤 비싼 곳이었지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특이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DIY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주고 뺀 다음에 채로 걸러서 담아줍니다. 저는 실론티 버블티라고 3번이었나 시켰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실론티 맛이었고 버블티는 행복당이 훨씬 더 맛있었다. 건조기를 이제 받으러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천비였나 여기가? 줄이 엄청 많죠? 또 운이 좋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처음에 전병 먹었던 곳에서 총자빙이라는 게 또 유명하다고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중이고요.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뭘 이렇게 막 부셔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란이랑 뭐 넣었지? 계란이랑 치즈 넣었습니다. 계란도 부셔줘요. 이렇게 부셔서 넣어줘. 그 다음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넣어줍니다. 요거 맛있어요. 요거 아침 식사로 그 전병보다 맛있고, 여기 왔는데 또 펑리수 안 살 수가 없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사악했어요. 10개짜리. 여기는 어딘지는 까먹었는데 근처에요. 10개짜리가 $450 정도인데 18,000원 정도?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구글 평점 유명하다고 해서 더 유명한 것도 많지만 그냥 가까운 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크래커도 유명한 데 진짜 많거든요.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가고 싶지 않았고 근처에 평점 높은 데로 갔습니다. 크래커도 많이 사고 크래커는 저렴했어요. 펑리수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동파육 덮밥이랑 그 다음에 동파육 버거 다시 한번 시켜줬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행의 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MRT를 타고 돌아가는 와중인데 사람 너무 많죠.
서서 갔고, 공항에 있는 프리미엄 프라자라는 라운지를 갔습니다. 마지막 코스이고요. 실내는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약간 벌집 모양의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약간 8시 정도여가지고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근데 한국과는 다르게 약간 메뉴들이 좀 특이했어요. 뭐 기본적인 튀김들도 있었고, 밥도 있고, 뭐 계란도 있고. 근데 뭔가 이제 있을 것 같은 게 없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과일들도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각종 티들도 마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치킨 너겟, 감튀, 계란, 닭고기랑 볶음밥, 야채랑 치즈 미트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국들이랑 이제 나올 밥들을 또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만 4박 5일 여행이 끝났고요. 심원역이 대부분이었고, 동파육 버거가 가장 맛이 있었습니다. 꼭 한번 드시고 감사합니다.